안녕하세요. 에비규원에서 연출을 맡은 최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비규원에서 토일 역할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동문입니다. 에비규원에서는 친아빠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비견에서 토일이 엄마 선명 역을 맡은 장희진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저희가 환호를 지르지 못합니다만 때마다 틈날 때마다 큰 박. 시나리오 전공으로 영화과를 졸업했는데요. 그때 졸업 작품으로 장편 시나리오 하나를 쓰는 게 과제였어요. 그때 첫 번째 장편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뭐를 가장 수월하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다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담고 싶은 영화들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콩가루 가족 이야기를 워낙에 좋아해서 저와 제 주위 사람들의 경험들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배우분들께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재미랄까요? 혹은 면모랄까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각자 연기하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나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을 맡은 저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수정 배우님. 무엇이든지요. 우리 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 가족이요? 예. 우리 가족 일단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어쨌든 토일이가 이혼 가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았고, 저희도 실제로 촬영할 때도 진짜 가족처럼 너무 가족처럼 촬영했거든요. 진짜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모여서 항상 얘기 나누고 촬영해서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최동훈 배우. 누가 봐도 딸이랑 아버지 정도는 아니죠, 제가. 그죠? 아니에요. 어딜 봐도 뭐 이렇게 큰 딸은 있을 수 없는데, 뭐 최근에 드라마에 또 이렇게 군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그것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내 딸이 이렇게 사고 치고 나서 결국 군인이 됐구나, 뭐 이런. 어쨌든 다 지나고 나서 지금도 가족처럼 지냅니다. 만나면 되게 즐겁고 가끔 막걸리도 한잔 하고요. 찍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아요. 네.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덕문 선배님이랑 수정이가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만세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덕문 선배님과는 계속 작품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었고, 수정이는 배우로서 이제 정말 그 행보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찍으면서 더더욱 좋아졌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좋고, 사실 오늘도 요 앞에서 서로 떠들고 노느라 이 오픈 문 연지도 모르고 저희들끼리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영화에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영화 찍으면서 저희가 더 좋았던 게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행복한 영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질문부터 하나 해볼까요? 아마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소원을 비는 돌을 여러 번 드는 장면을 왜 넣으셨어요?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게 혹시 결말의 복선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소원 돌은 사실 편집에서 빼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씬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돌을 들고 안 들고의 유무보다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아빠 2명과 엄마와 딸로 구성된 이 가족이 합심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토일이가 이제 호은이가 정말로 도망을 갔구나, 나는 이제 정말 실패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구나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돌을, 사실 딱 봐도 들 수 없을 만큼 너무 거대한 돌이잖아요. 그거를 들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 합심해서
그리고 돌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토일이가 이제 뒤돌아서서 걸어가는데 사실 그 돌이 정말 든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들었다 안 들었다의 유무는 토일의 미래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정수정 배우님 캐스팅 제안 받았을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정수정 배우님뿐만 아니라 말씀 듣고 나서 최동문 배우님과 장혜진 배우님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이제 임산부라고 하더라고요. 역할이. 그러면 저는 이제 너무 당황했어요. 어쨌든 굉장한 도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대본이 너무 재밌어, 한번 읽어봐 해서 이제 받아서 바로 받자마자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후루룩 읽어버렸거든요. 그만큼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바로 다시 전화를 들고 저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도 없었고 그냥 대본 읽고 이거 해야겠다 하고 나서부터는 뭐 임산부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그냥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캐스팅했어요. 잠시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 정수정 배우님 내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어라고 주변 분들이나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이잖아요.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시던가요? 그냥 임산부라고 말하면 다들 그냥 솔직히 많이 놀래죠. 왜 선택했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그럼 저는 그냥 계속 대답이 똑같았어요. 재밌어. 나중에 봐봐. 그냥 그러고 말았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혜영 씨가 했던 친아빠 역할로 제일 먼저 들어왔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으로 대사 중에 얼굴을 보면 사르르 녹는 순간도 있지라고 그런 대사가 있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아빠보다 새아빠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둘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갈무리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새아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우긴 것도 있고 그래서 새아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혜영이가 잘생겨가지고 그 대사가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네. 고사하신 겁니다만 원래 제안받았던 그 친아빠를 하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친아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을 보고 사르르 녹지 않는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문 선배랑 수정이 아주 비밀인데 수정이가 할 거야 라고 하셔서 읽어봤더니 정말 순식간에 읽히더라고요. 저도 읽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다. 근데 나는 호은이 엄마 역을 하고 싶다. 그 역할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다들 반대를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명 역을 맡았는데 더 우길 걸 그랬나? 나도 선배님처럼. 시나리오가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읽혀져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었고 순식간에 읽혀져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장혜진 배우님 보시기에 감독님이 계셔서 조금 이런 칭찬이 민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나리오의 어떤 점이 좀 재밌다고 느껴지셨던 건가요? 전 대놓고 칭찬 잘해요. 어제도 대놓고 부족했던 부분, 아쉬운 부분, 좋은 부분 막 얘기했더니 감독님이 그러면 좋은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처음에 가장 좀 정말 재기발랄하다.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는 건 생각이 남다른 사람이겠다. 그리고 이 감독님이 글 쓰는 걸 보니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 편집된 장면들도 있겠지만 시나리오가 나중에 혹시 나오려나? 대본집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고 순간순간 재치 있는 글들, 말들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 감독님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진짜. 묵밥을 좋아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사소한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그 마음에 드는 것이나 인상적인 게 혹시 있으세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는 토일이 입은 그 티셔츠에 대한 질문까지도 있거든요. 예. 사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하고 저랑 굉장히 열심히 많은 후보들을 놓고 막 골랐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 옷도 있고 감독님의 옷도 있고 뭐 쇼핑 가서 산 빈티지 티셔츠도 있고, 근데 딱 이제 보면은 뭔가 다 여성스럽지는 않은 그런 티셔츠거든요. 막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그냥 또 뭐가 있지? 막 뭐라고요? 스타워즈. 스타워즈. 그러니까 되게 약간 남성적인 요소들이 약간씩 있는 그런 티셔츠들, 그런 게 또 토이리의 성격을 조금 보여줬던 것 같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감독님이. 그래서 티셔츠, 그런 티셔츠들 입는 거는 저는 재밌었어요. 되게 그런 부분들이 토이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티셔츠들 누가 고르셨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신 분들 답이 되셨겠지요. 새아버지의 특징이 고사성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한자. 네. 예, 이것도 혹시 감독님이 원래 그러십니까? 저는 사실 이 대사들을 쓰기 위해서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사자성어를 100개 정도 찾아봤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한문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문 선생님이라는 설정은 이제 토일이가 좀 다가가기 힘든 훈장님 같은 딱딱한 캐릭터에 맞는 교과목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한문을 떠올렸는데, 이 사자성어는 사실 저희 제작자인 김수모 PD님이 이거를 활용한 대사를 넣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사자성어를 가지고 싸우는 대화신을 썼는데, 저는 사실 쓰면서 이렇게 좀 이게 재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었는데, 배우분들이 다들 시나리오를 처음 얘기할 때 사자성어가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사자성어의 장본인이신 최동훈 배우님과 또 그 제일 많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혜진 배우님 얘기 좀 들을까요? 다른 디테일이어도 좋고. 아니 그 사자성어가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연기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쓰지 않는 사자성어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아는 뭐 사자성어가 몇 개 되나요? 근데 뭐라고? 뭐라고 경문 뭐? 그래서 연기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외워서 빠르게 노타임으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기할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화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뭐 보람은 느껴지시겠습니다, 감독님. 정말 저도 사자성어로 싸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싸울 때 감정적으로 하지. 네가 이렇고 견문 발검하고 뭐 엿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참 너무 재밌었고, 이 가족이 정말 독특한 가족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선배님이랑 제 수정이랑 얘기할 때 이제 저는 제위군이라 이렇게 왜 그럼 딴 걸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연기할 때 듣는 것만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신부 입장을 엄마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라고 하시면서 가장 편한 사람과 함께 입장해라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봐도 좋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장 배우님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얘기. 저도 사실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계속 호은 엄마 우겼을 거예요. 그 엄마랑 손을 잡고 들어간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흔히 아빠 손 잡고 가거나 아니면 남편 손을 잡고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엄마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뭔가 내가 생각까지도 못했던, 나도 이 생각을 좀 하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거는 확실히 추측해 주신 것처럼
가장 편한 사람이랑 잡고 입장해라고 했을 때 이제 토일이가 그제서야 근데 왜 나는 두 아빠 둘 다 사실 손잡고 입장하기 불편한데 왜 아빠들 중에서 손잡고 입장을 생각을 했지? 라는 거를 그때 그 말이 힌트가 되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들어간다면 엄마랑 같이 들어갈래 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 토일이의 짧은 여정이 사실 아빠를 찾으려고 시작했지만 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할머니와의 대화도 그렇고 그래서 더 복합적으로 엄마랑 들어가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 감독님 다음 작품 제목이 애미규환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니 저희끼리 그렇게 놀았어요. 애미규환 다음에 애미규환이라고. 감독님이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여자들이 나오는 느와르나 무협 같은 걸 하나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애미규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은 엄마 이제 혜진 선배 토일 엄마 토일이 이렇게가 네, 경합을 벌이는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술자리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그 정수정 배우님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영화 속의 대사 중에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신데요. 이 질문을 주신 관객분이 그러시면서 관객분이 본인을 가리키시면서 저하고 오버랩되기도 하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실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감이 많은 대사였던가 봐요. 그 정수정 배우님의 생각? 근데 당연히 있겠죠? 저 또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내가 어느 한 순간에는 내가 제일 잘났을 것 같고 뭔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토일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한순간 깨달아서 아차 싶어서 이제 또 해결해 나가고 이런 성장하는 모습들이 저도 너무 겪었던 부분이라서 대본을 읽었을 때 그리고 연기를 할 때도 많이 공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잘 공감을 하셨던 것 같네요. 갑자기 기억나는 게 토일이는 자기애가 넘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수정 씨한테 말했을 때 수정 씨가 나네 뭐 이렇게 말했잖아. 기억이.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럼 훌륭합니다. 네. 그 기억이 나고 저는 근데 이게 그 토일의 대사가 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라는 약간 절망 같은 건데 특히 뭔가 연애 관계든 어떤 중요한 선택에서 내가 이제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사실 그게 대단한 환상으로 이제 밝혀지는 순간에 그런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인상 깊었던 대사는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관객분께서는 이 질문을 주신 관객분께서는 이번 결혼이 망해도 된다는 대사가 자신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연기하신 배우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대사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수정 배우님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머리를 굴리는 중인데. 그러면 저쪽부터 가죠. 어머님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내뱉었지만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뜨끔했단 말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좀 알아라. 그 대사가 저도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았었는데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똑똑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었고요. 그게 19살, 20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난 똑똑하지 않았구나.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안 순간부터 저는 많이 자신감을 잃어갔고 자존감도 많이 잃어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많은 것들이 편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똑똑하지 않은 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제발 네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걸 좀 알아라. 저 그래요. 저희가 이걸 여름에 찍었어요. 한여름 땡볕에서 찍었는데 요즘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름에 찍었던 그 영화의 그 모든 대사가 다 기억이 안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일이하고 맨 마지막에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했던 그 장면을 되게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저한테 제일 좋았어요. 그게 막 거의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토일이랑 모든 감정을 갈무리시킬 수 있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보다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제일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고. 자,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아니 장면으로 하셨네요. 그럼 저도 장면으로 할까요? 아니 진짜 저도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찍으면 바로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토일이가 사실 하는 대사들이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봤던 말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장면을 꼽는다면 그냥 친아빠 찾아서 친아빠한테 이렇게 뭔가 화를 좀 낼 때도 뭔가 이제 마냥 화를 막 크게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그냥 마냥 슬프지도 않고 그냥 그 어느 꾹 눌러 담은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아빠한테 조금씩 쏟아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저는 제일 좀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촬영하는 날에도 감정이 좀 뭔가 몽글몽글했고 묘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인데 그리고 막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때 그 분위기와 이 현장과 뭔가 이 모든 게 주는 바이브가 저한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정수정 배우님이 느끼셨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감독님이 주인공을 수정 씨, 이번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정 씨로 캐스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수정 씨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딱 처음에 생각했던 토일의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는 수정 씨보단 좀 더 다른 이미지였어요. 근데 수정 씨를 딱 만나는 순간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실제로 FX 너무 팬이라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사무실에 걸어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연기하는 토일이가 그냥 딱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수정 씨가 그때 사랑니를 뽑았나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붓고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고 나왔었는데 그 모습이 제가 막 제 머릿속에 있던 그 화려한 이미지랑은 너무 다르고 좋은 의미로 되게 평범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토일이를 연기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 속의 토일이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나올 것 같아 라는 확신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었었어요. 그 순간에 네 그랬습니다. 예. 아쉽지만 그 자리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들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에 이렇게 제가 처음 영화로 초대를 받았는데 데뷔작으로 부산에 초청이 된 게 일단 너무나 영광이고 오늘이 처음으로 관객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는 자리였는데 또 그게 한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능했어서 그게 굉장히 기쁘고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제가 사실 아까 GV 시작 전에 앞에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떨린다고, 왜냐면 첫 영화고 첫 GV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밌게 해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는데 일단 애비규환이 제 첫 영화이자 첫 독립영화거든요. 그래서 첫 GV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부산 오게 되어서 영광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부산 영화제 한 4번째쯤 왔는데요. 올해가 아무래도 좀 힘든 시기다 보니까 관객도 좀 적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좀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영화 11월 13일 날 개봉합니다. 예, 12일이에요. 예 12일 날 개봉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친구 손 한씩 잡고 많은 영화 봐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면 크리스탈이 어제 생일이었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수정이 생일 축하해. 저도 작년에 이어 올해 이렇게 연속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작년보다 너무 차분해진 영화제라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티켓 오픈하자마자 5분 만에 매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과 성의에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은 더 많이 소리를 지르고 더 많이 호응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 더 담아서 개봉날 여러 명이랑 같이 오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겠고, 이 영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대표한테 전화 오겠다.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데 눈물 한 방울이 나는 건 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호은이가 그 수정이한테 누나는 내 인생의 은인이고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재밌는데 왜 울었지? 막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도 제 마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정말 많은 큰 힘이 돼주셨어요. 오늘 앞으로 저희 영화 개봉에도 든든하게 일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게스트분들 먼저 빠르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